네, 갑자기 끊겨가지고. 네. 자, 여기에서 이 진군 방향 있죠. 진군 방향이 일단 쳐들어가는 거는 요 금색 있죠. 금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지도인데 이 지도상으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제 쭉 요런 식으로 가가지고 여기가 이제 모스크바입니다. 한판 이제 크게 싸우고 그 다음에 쓸쓸히 요렇게 이제 검은색 라인으로 경로를 따라갔고 퇴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군을 할 때는 병사가 이제 되게 많은데 퇴각을 할 때는 되게 초라한 규모만 있었다고 했죠. 제가 이제 방금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 병사의 규모가 여기 있는 두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만한 군대가 갔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죠. 이 폭이 점점 이제 좁아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서 이제 패배를 하고 돌아오는데 이 숫자에서 그대로 또 올 때는 더 줄어듭니다. 그래갖고 마지막에 이렇게 올 때 보니까 이건 이제 선으로도 표현하기가 되게 힘든데 하여튼 요만큼만 왔다는 거죠. 이거 대비 이 정도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이제 비참한 원정이었는지 그거를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이제 여기 있는 큰 그림 안에 작은 그림들도 있는데 여기에 요 지점에 해당되는 이러한 그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태각을 할 때 온도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제 추운 환경에서 태각을 했는지 이제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느낄 수가 있죠. 갔는데 이제 겨울이 와가지고 되게 이제 추워지고 기온이 이제 뚝뚝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비참하게 이제 태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딱 보기만 하면은 거의 그 나폴레옹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막 가가지고 진군을 하는 이제 방향이나 그 군대의 규모나 그리고 태각을 할 때 얼마나 이제 비참하게 태각을 했는지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한눈에 확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이 인류 역사상 이제 가장 훌륭한 시각화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 이분 있잖아요. 터프티 잉크를 적게 써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신 이제 요분이 이제 그 뭐 거의 이런 그림을 좋아하는데 뭐 요 그림을 그래도 잉크를 뭐 필요한 만큼 쓴 것 같긴 한데 이 그림을 이제 어떻게 평가했을지 그게 좀 궁금하죠.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그 극찬을 날렸습니다. 정말 극찬. 지금까지 그려진 최고의 통계 그래픽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깐깐하신 분이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은 굉장히 이제 그 높은 평가를 받은 거죠. 그럼 왜 이제 최고의 통계 그래픽이냐, 미니멀리즘을 잘 구현했냐,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는 그 되게 많은 정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차원의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군대의 크기는 여기 있는 선의 두께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2차원 평면상의 위치, 그러니까 여기 x축, y축이 이제 그 위도 경도를 나타내 가지고 얘네가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이동을 했는지 그 경로가 그냥 보여요. 그리고 군대의 이동 방향,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진군, 이쪽에 가서 태군인데 진군을 하는 거는 이제 요런 금색으로 표현하고 후퇴를 할 때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현을 해갖고 군대의 이동 방향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색깔로 표현했고 요건 이제 선의 두께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평면상의 위치는 x하고 y의 이제 좌표값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그 어떠한 날짜 같은 것도 특정 위치에서 이제 날짜하고 온도 같은 것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것들을 이제 다 하면은 여기가 이제 군대의 크기가 1차원, 그러니까 하나의 정보, 그 다음에 이동 방향이 또 하나의 정보, 그 다음에 태각하는 동안 이제 날짜하고 온도, 그러니까 날짜가 또 하나의 정보, 온도가 하나의 정보. 그래갖고 여기까지가 4차원이고 이 x, y축이 이제 위도 경도로 표현되니까 얘가 또 이제 위도 경도 또 두 개의 정보 이렇게 해서 총 6차원의 변수를 표현을 했죠. 그림 한 장에 6차원의 변수를 표현했습니다. 이 2차원 평면에 6차원의 변수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아주 우수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터프티는 그 거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는데 그 100만 번에 한 번, 그러니까 어떤 천재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러한 그림이 이제 우연히 나올 수는 있다. 그렇죠? 우연히 나올 수 있는데 항상 이제 이러한 그림을 내가 이제 기획하고 그릴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떠한 원칙 같은 거는 사실 좀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이제 표현할 때 가장 이제 잉크를 적게 쓰는 이런 이제 미니멀리즘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요. 어떤 이렇게 훌륭한 그래프를 만드는 원칙 같은 거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내가 어떤 정보를 보고 이거를 요렇게 요약해 가지고 이러한 정보가 있을 때는 그 뭐 이 군대에는 이제 선의 두께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갔다 오고 이제 그 가는 것과 오는 거는 색깔로 구분을 해주고 위도 경도도 놓고 여기에 이제 서브플랫도 이렇게 작게 넣어갖고 그쵸 그림 안에 그림을 넣어갖고 온도하고 날짜도 놓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라는 이제 법칙 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 요 그림이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는 그래도 이러한 그림을 좀 흉내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얘가 이제 왜 우수한 그래프일지 아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게 그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각화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 그림을 그리는 게 도구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뭐 산점도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막대 그래프, 바플라 그 다음에 라인 플라, 요런 거에 보통 의존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점도는 좀 추가 설명을 하면 산점도는 두 변수 사이에 이제 관계를 파악할 때 많이 하고 막대 그래프는 그 값들 사이에 크기 비교를 할 때 막대 그래프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라인 플랫은 추세를 설명할 때 라인 플랫을 많이 그리죠. 근데 이제 이러한 그림의 단점은 고차원 자료를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그려넣기가 되게 힘들다는 그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나드는 이 상식의 틀을 깨서 보통 이제 고차원 정보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냥 여러 개 그리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하나의 그림에 뭐 색깔이나 두께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르게 이런 거를 이제 패널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그림에서 그 여러 개의 패널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색깔도 다르게 하고 두께도 다르게 하고 아니면 뭐 그 요로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뭐 어떤 거는 동그라미로 표현하고 어떤 거는 X라고 표현하는 이제 마커도 좀 다르게 하고 요런 식으로 그 패널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계속 앞으로 설명한 내용은 이 2차원 그래프를 설명을 할 건데 2차원 그래프에 그 고차원의 이제 데이터를 그려 넣는 방법, 그러니까 뭐 색깔을 조정한다든가 두께를 조정한다든가 이제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